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다문화 가족, 또 이주 여성이란 단어조차 낯선 90년대 중반, 또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을 우리는 다문화 이주 여성 1세대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한국에 온 지 20년을 훌쩍 넘긴 이 이주 여성 1세대는요, 이제 후배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하는 구성원으로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할까에서 소개할 김계화 씨도 이런 분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26년 차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부안의 김계화 씨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결혼 이주민 1세대, 중국에서 온 김계화 씨. 26년 전 한국에 온 뒤 부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길어긴 세월,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고 말하는 주인공. 안녕하세요. 26년 전 중국에서 부안으로 시집온 김계화입니다. 계화 씨가 매일 아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발길하는 곳. 아이고, 밤에 안 아프셨어? 안 아프셨어요? 걱정됐는데 약 드시고 괜찮아졌네? 11시 넘어서 먹었어. 식사 얼른 챙겨드릴게요. 어르신의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는 주인공. 지난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계화 씨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을 못 보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또 어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죽이 척척 잘 맞는 거예요. 재밌어요. 어머니가 되게 재밌어요. 멋지시고.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이다 보니 때론 엄마와 딸처럼 서로에게 이물이 없습니다. 그만 보기. 조금만 떴어요. 조금만. 그건 드셔야 돼.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중국에 계신 친정 엄마가 생각나는 계화 씨. 그럴 때마다 더욱 살뜰하게 어르신을 챙깁니다. 사람이 착하다는 게 얌전해. 그리고 배움도 있고 얌전해. 내가 마음에 쏙 들어.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시고 더 행복해지시는 것을 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오셔봐. 오세요. 네. 다리 이쪽 네, 됐어. 그냥 그대로 내. 그때 바로 있어요. 계화 씨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겨운 어르신에게 그는 세상과 연결을 도와주는 고마운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거 아닌가 본데 우리 하우스에 이렇게 건드리면 톡톡톡톡 터지던데. 뭐 풀? 노란 풀. 풀 냄새는 나. 풀 냄새가 좋잖아. 평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계화 씨인데요.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따뜻한 마음들이 다 전해져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죠. 일을 마친 계화 씨가 어디론가 바삐 이동합니다. 손 무겁게 향하는 걸 보니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하세요? 안 들리나 보네. 전화했는데. 빨리 했어? 선생님, how are you? How are you?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냈어요 하는 말이에요. 네. How are you? 저는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요. 이제 한국어 이제 그 파견 받아서 이제 가르치려고 친구를 만났었거든요. 내가 선생님 생각했어. 저기 주바 선생님이야. 또 행복 선생님. 결혼 이주민들의 맏언니 격인 계화 씨는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에게 꾸준히 한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와 시험을 앞둔 에리카를 도우러 왔는데요. 잘해. 어느 거 나올지가 모르니까 네. 다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여기 발음 보면 이제 덥고, 덥고 덥고, 비슷하다. 오케이, 비슷하다 이렇게 발음해야지. 한국말을 이제 어수는 맞게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문법이 틀릴 수도 있고
발음법 같은 것도 틀릴 때가 많거든요. 선생님도 없어요. 내가 한국말 못해요. 네, 선생님과 많이 감사합니다. 저도 힘든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힘들 때 누구 하나 내 편이 돼서 나한테 이제 힘을 주거나 할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힘을 북돋워주고 그 삶이 좀 더 이제 좋아진다면 그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에너지 넘치는 개화 씨,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옷 입으러 왔어요. 옷. 네, 그래요. 옷 입으러 갑시다. 네. 대뜸 SNS를 켜더니 부안 오디 홍보에 나섭니다. 부안은 오디가 유명한 곳이죠. 마침 오디철이에요. 지금 오디밭에 왔는데 오디가 너무 크네요. 너무 이쁘고 부안에는 이제 뭐 오디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여기는 또 관광지가 유명하잖아요. 채석강이라든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진 같은 것도 좀 올리고 그랬죠. 전북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부안의 명소나 특산품을 소개해 왔다는데요. SNS부 기자단 그 활동을 하면서 그 SNS 그 부분 우수상을 받았어요. 오디는 몸에 어떻게 좋은 거예요? 당도 좋고, 네. 뭐 피부도 좋아지고. 오디 이렇게 커요. 제가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부사님, 잠깐만. 진짜 맛있어요. 따봉이에요, 따봉. 진짜 맛있어요. 오래됐죠, 만나면. 이게 귀에 24년. 24년 정도 돼요. 시골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죠.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참고 여기까지 와서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1995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 노기종 씨와 인연을 맺은 개화 씨. 지금과 달리 결혼 초기에는 다시 중국에 돌아가고 싶을 만큼 부부 사이에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화가 다른 것도 있지만 신랑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잘못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다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렇게 각서를 다 박아냈겠어요.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오고 저 혼자 저 시부모 계시는데 혼자 있게 많이 놔두고 해서 여러모로 이런 거 많이 유로움을 많이 줬죠 뭐. 외롭기만 했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했던 남편의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고 개화 씨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시골로 시집을 왔지만 시골 일을 잘 못해요. 저한테 막 일해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없었어요. 힘들면 쉬어 나보고 그냥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눈물나게 매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내가 곁에 있는 것에 만족했던 남편. 그리고 남편의 곁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온 것 같다고 말하는 아내입니다. 영산일이 힘들어요. 힘든 거는 있는데 또 이렇게 수확을 할 때는 재밌어요. 당신이 땀이 더 났네. 땀이 많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커플로. 작업복이 다 이러지 뭐. 아 옷이. 네. 밭일을 마치고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어때요, 엄마? 아이고 이제 바쁜 거 끝났어 이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 잘하고 있어 어머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예. 또 전화 드릴게. 들어가셔. 이제 편할 나이가 되니까 또 이렇게 아프셔요. 아프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근에 사는 시동생이 개화 시내를 찾아왔네요. 26년을 부대껴온 만큼 가족들의 끈끈함은 여느 집 못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우애가 아마 다른 가정 부럽지 않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형수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가정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24살에 시작한 결혼 생활.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묵직하게 견뎌내니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잘 살아줘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 위해서 뭐 희생하는 것도 많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보며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은 개화 씨. 태어나고 자란 중국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게 된 이 땅. 그의 앞날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각 지역의 다문화 센터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모임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나라별로 이 모임이 이뤄지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하나의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각 나라의 출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모임 함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화환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화음을 맞추는 회원들. 저는 듣기만 했는데도 흥겹더라고요. 각자 출신 국가는 다르지만 음악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나 언어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수업은 저희 착한 것들에서 활동하시는 결혼 이주 여성 강사님들이 저희가 한 30명 정도 배출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여태까지 꾸준하게 몇 년 동안 활동하시는 강사님들 한 20여 명이 모여서 만든 함께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 단체 선생님들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배움을 가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쿨렐레를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또 제과 기능사하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2급 과정들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성함이랑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본에서 네. 하마다유미라고 합니다. 고용 나가는 것은 좀 그냥 목표예요. 이걸로 나중에 이제 공연 나가시는 게 목표예요? 네, 아무튼 다문화 아줌마들이 네.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 한글 노래를 한국말로 하는 것도 좀 보람이 많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원래 봉사활동은 요리로 많이 했었어요. 노인 없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리 나눔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우쿨렐레를 통해서 진짜 다문화 공동체 하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공연할 수 있게 되면 지역 나가서 실력 공연도 해줄 수 있고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들도 자기 영역을 또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이 활동하기까지는 사단법인 착한 벗들이라는 단체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착한 벗들 사무실에서 나와서 전주에 한 4차례 왔습니다. 이곳에 착한 벗들 이사장님이신 회의 스님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착한 벗들의 이사장님이신 회의 스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착한 벗들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곳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소개해 주세요. 착한 벗들은요,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의 정착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착한 벗들 일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 아닌 깨달음 얻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배낭여행 하시면서? 네. 얻어먹고 또 무전취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닐 때 내가 언젠간 이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오게 된 거죠. 대한민국이 열린 사회로
가고 또 이주 여성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유학생들이 급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먹었던 생각들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회일 스님은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중요시 여기고 많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한국어를 못하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또 자녀 교육도 어려워요. 한국 사람을 자주 만나서 얘기를 빨리 들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자녀들도 우리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이주민들이 한국이라는 토양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아직도 우리 사회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고 회일 스님은 말합니다. 이 차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열린 사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 가치가 공존하는 그 길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이 그 열린 사회로 가는 다 가치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것은 곧 선진국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의 풀어야 될 숙제는 한국 현재의 원주민들의 차별적 시각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한 살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 배려를 통해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착한 벗들. 이들과 함께라면 그 꿈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수 지역 산 중턱에서 벌꿀 채집 작업이 한창입니다. 벌통에서 벌집을 하나씩 꺼낸 뒤 달라붙은 벌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채밀기에 넣어 꿀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벌집을 꺼내드는 양봉인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꿀이 여기에 이 가득 차야 할 벌집인데 내년에 비해서 거의 지금 이소비 같으면 10분의 1 거의 텅 비었습니다. 벌집에 꿀이 한가득 들어있어야 하지만 숭숭 뚫린 벌집만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꽃이 늦게 핀 산간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평야 지역은 개화기인 5월 초에 하루 건너 한 번씩 비가 내렸고 벌들이 꼼짝없이 벌통에 갇히면서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꽃이 제대로 개화도 잘 안 됐고 계속 비가 2, 3일 간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꿀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도내 평균 강수 일수는 14.6일로 평년 8.6일과 비교해 70%나 늘어 50년 만에 가장 비가 잦았습니다. 4월에는 기온이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저온 피해도 속출해 벌의 성장과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비가 자주 오고 그리고 밤의 온도가 낮고 낮의 온도도 높고 밤의 온도도 높아야 하는데 벌이 생육에 좋지 않은 환경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2017년 전국적으로 7만 3천 톤에 달하던 벌꿀 채집량이 지난해 10분의 1인 8천 톤으로 줄어든 상황. 올해는 작년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양봉가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읍 씨가 지역의 떡 문화를 알리는 샘고울떡 어울림 플랫폼을 시기동에 열었습니다. 떡 플랫폼은 떡 산업의 역사와 제조 과정 등을 소개하는 전시실과 카페, 교육장이 마련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정읍 씨는 이번 플랫폼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객 유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한 전통 떡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고 그 전통 떡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제초제 없는 마을을 육성합니다. 순창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적성면 대산마을 등 7곳을 선정하고 한 곳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마을은 논밭 규모가 5헥타르가 넘고 연농가 이상인 단지화된 지역입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땅을 되살릴 수 있고 쌀과 농산물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에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임실군이 운영하는 임대 농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온실이 조성돼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 농업 운영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며 임대 기간은 3년입니다. 진안군 운이람 반이람 숲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숲길은 주천면 삼거광장에서 면 사무소에 이르는 8.8km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안심걷기 길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6월 21일은 1년 중 가장 낮 시간이 길다는 하지입니다. 중국에도 하지와 같은 절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그중에서도 베이징에서는 이날 상추와 냉국수 요리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요즘 건강 챙기시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